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에게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한국의 파이 생태계 모더레이터 중 한 명이었던 블러드모도의 직위 해임건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채널에서 이 이슈를 구체적으로 다루기에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커뮤니티 조직에 의해서 성장을 해왔었고, 국내의 파이 생태계도 다른 국가 못지않도록 큰 커뮤니티를 자랑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대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던 모두의 직위 해임건이란 이슈를 가볍게만 다뤄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 생태계가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있음을, 그리고 이번 사건은 코어팀 자체 판단에 의해서만 정해진 사건은 아니고요. 폐쇄형 메인넷이라는 중앙화가 지속되는 개발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파이 커뮤니티에서 주체적으로 현재 생태계의 불합리함을 이슈화하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이것에 대한 투명한 조사 결과까지 개발팀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 영상에서는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분명 같이 전달이 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이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임이 된 모더는 블러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의 파이 네트워크 코리아의 카페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는 편의성을 위해서 모더 측에서 해임이 되었지만 일단은 블러드 모더라고 호칭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의 발단은 작년 7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블러드 모더는 생태계에 참여한 여러 사업체, 대표님들의 플랜에 대해서 그 행위들이 시세 조작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을 하거나 그 대표님들이 어리석다 또는 안타깝다 라는 표현을 사적이지만은 않은 커뮤니티창에서 자주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동시적으로 기프티콘 거래가 블러드모도가 운영하는 해당 카페에서 블러드모도의 장려로 인해서 거래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한국 파이 생태계에서는 큰 논란이 지속이 되었고 찬반의 논쟁이 계속 있었는데요. 커뮤니티에서도 수많은 신고와 항의 글이 코어팀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의 항의 내용은 모두의 위치에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거래를 장려하는 개인들의 거래에 모두의 포지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부분과, 또 하나는 기프티콘의 투기적 마인드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요. 모더가 기프티콘의 거래를 장려하는 이유 또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생태계 참여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시 제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에 관련된 모든 파이오니어들에게 암묵적인 룰이 존재했었습니다. 2021년 7월에 파이파파님과 제가 같이 시작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거의 초기 6개월은 저도 같이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태계 참여 업체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파이코인의 거래 가치에 간섭을 하는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허위 광고나 현실적이지 않은 희망 고문을 위해서 대표님들을 좀 더 압박을 해서 그분들의 사업장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오로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파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냥 동참한다. 그리고 모든 참여 유저들에게도 이런 마인드를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룰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코어팀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커뮤니티를 교육해왔던 방식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리더들이라면 당연히 이 룰을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어팀 채팅을 보더라도요. GCB라고 불리는 글로벌 합의 가격이라는 개념 자체를 코어팀에서는 강하게 부정하는 글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합의 가격이란 일부 파이오니어들이 본인이 원하는 파이의 가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가격을 통해서만 거래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타인의 거래까지 강한 압박을 가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 집단들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팀에서 이 글로벌 합의 가격을 외치는 집단들의 행동이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거래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리스크들이 결코 파이 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어팀에서는 그만큼 타인의 거래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길 바라고 있고요. 그 거래를 진행하면서도 투기적인 마인드를 조금씩 없앨 수 있도록 행동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데, 특히나 폐쇄형 메인넷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방대한 커뮤니티를 소수의 코어팀이 전부 매니징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별, 지역별, 언어별로
커뮤니티와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신규 유저들에게도 전달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포지션이 바로 모더레이터, 즉 모더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태계 참여 대표님들이 1파일을 $1나 $10나 $100의 가치로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파이오니어들이 그것을 너무 높다, 너무 가격이 낮다, 개인적인 의견을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충돌이나 어떤 논쟁이 과해지면 모더들이 이 커뮤니티를 이해시키고 중재시켜주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의 가치를 블러드 모더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이 가격이 너무 높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님은 시세 조작을 하고 있다라거나 또는 대표님들이 어리석다 또는 안타깝다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에게 얘기를 한다라는 점은 모더의 포지션이라는 무게감이나 영향력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 가격을 언급을 하면서 이 가격으로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는 발언, 이런 부적절한 발언들도 온라인에서 지속되었는데요. 물론 블러드 모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1나 그 밑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생태계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근거가 필요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본인 모더의 포지션을 이용해서 시장의 가치를 조종하려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프트콘 관련 거래인데요. 폐쇄형 메인넷은 파이코인은 현금이나 타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룰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시 이보다 더 구체적인 약관에 우리는 서명을 해야 되고 파이코인을 마이그레이션 받습니다. 실제 우리가 서명을 하는 이 약관의 내용은 단순히 파이코인을 현금이나 암호화폐와의 거래를 금지한다라는 내용보다 훨씬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민감한 부분도 많이 존재하고요. 파이코인을 투기성으로 매집을 하는 행위조차 금지를 하고 있고 타인의 거래에 투기적인 목적으로 참여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 파이오니어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관계들을 정리해주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리드해주는 포지션이 바로 모더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더들도 사람이고 판단마다 모두 객관적으로 결론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오면 적어도 최대한 안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파이의 백서의 내용이나 철학에 맞춰서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블러드 모더 같은 경우에는 기프티콘의 거래를 스스로 장려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커뮤니티로부터 이해할 수 없다라는 항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프티콘 자체가 충분히 투기성 거래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품인 것을 블러드 모더 스스로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수의 항의 이메일들이 코어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프티콘 거래를 커뮤니티에게 허용을 했던 블러드 모더는 코어팀의 크리스에게 호출이 되었고요. 한국 파이 커뮤니티에서 기프티콘 거래에 대해서 거래를 금지해달라는 구두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될 수 있었던 부분은 블러드의 모더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고를 받고 지적받은 부분을 바로 수정을 했으면 됐을 텐데 말이죠.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이 크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프티콘 거래 문화가 폐쇄형 매넷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자 2022년 9월이 되어서 파이 생태계에서 2차 항의 이메일이 폭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 모더 팀의 2차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메가 모더 팀의 테스티우스와의 대화 중에 이미 블러드 모더가 코어팀의 크리스에게 기프티콘 거래를 중지해달라는 구두 경고를 받았던 것이 확인이 되고요. 크리스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후부터 사실상 메가 모더 선에서도 한국의 생태계 및 블러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메가 모더와 한국의 타 모더님들 그리고 PIC팀의 마반장님의 협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마반장님과 PIC팀이 만들어내고 있는 증거 자료들 그리고 추적 자료들의 분량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인 분량을 알고 있었는데요. PIC팀에서는 상당히 놀랄 정도의 분량과 증거 자료, 디테일함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데이터들이 한국의 모더님들 그리고 그 다음 선인 메가 모더선 그리고 그 윗선인 코어팀까지 정말 꼼꼼하게 증거 자료들을 확인해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절대 쉽게 판단되고 페널티가 남발되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현재까지 봐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번 블러드 모더 관련해서는 블러드 모더레이터라는 포지션이 있는 만큼 아주 까다로울 정도의 중립성을 두고 윗선에서 판단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1월경에는 블러드 모더가 작년 5월 현금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글에 대해서 영웅 모더님과 타 모더 세 분들이 모여서 이 자료를 공개하고 뜻을 모으게 됐고요.
총 4명의 한국 대표 이름으로 코어팀에게 정식으로 블러드의 해임 및 계정 동결을 다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3일에는 국내는 아니고 해외 소스인데요. 모더들까지만 알고 있었던 비공개 문서가 하나 유출이 되었습니다. 거래 금지 목록이 유출이 되었고요. 이 리스트에서 유저들이 기프티콘 거래 금지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재차 항의 메일을 보내게 되고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금지 리스트 초안은 이미 작년 11월 2일에 코어팀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었고요. 모더들에게 대외비 형식으로 전달이 되었었는데 한국의 모든 모더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하면 당연히 공유가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모더들만 모여있는 채팅창에 따로 이것이 공유가 되었고요. 모더님들도 이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했었기 때문에 한국의 모더라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 맞습니다. 이 대외비 문건이 온라인에 유출이 되고 나서 모더들끼리 서로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몰랐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도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자료들만 보았을 때는 이번 블러드 모더레이터 해임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어팀과 메가 모더들도 여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접수받게 되므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다량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파이오니어들도 이 결정에 존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분간은 한국 커뮤니티가 시끄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요.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는 우리 파이오니어들끼리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충돌 없이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을 무겁게만 바라보지 않는 이유로는 파이 커뮤니티는 현재 매우 빠르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개 국가 3,500만 명, 이렇게 대충적인 수치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의 규모나 퀄리티를 이렇게 수치로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 3.0에는 이 다오의 정신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철학을 가져온 탈중앙 자율 조직을 다오라고 일컫는데요. 커뮤니티가 성숙이 되기 위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원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노력은 이 네트워크가 가치가 있고 이 가치를 내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 나간다라는 기본 사상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파이 네트워크를 보면요, 어떤 불합리한 상황을 보게 되고 이것을 수정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보인다면요, 귀찮아서라도 충분히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차피 이 네트워크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 나도 불합리한 행위들을 하면서 내 이익을 보고 떠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를 보면서 느낀 것은 파이 네트워크의 커뮤니티의 힘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마반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PIC 팀을 결성을 해서 밤낮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서 보상받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거라곤 다행히 개인 사업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님이라는 것이고 특전사 장교 출신이라는 것이고 그 에너지원을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에 사용을 하고 그것에 충분히 만족을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었고요. 또 파이의 진성방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블러드 모드의 해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메일을 넣었던 단체이기도 한데요.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모여서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려는 행위에 이 베이스에는 파이의 가치를 지켜내고 싶다라는 본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 생태계가 자율적으로 정화작용을 일으키고 성숙해질 수 있다면 틀림없이 이런 아픔과 이슈들을 거쳐서 더 단단한 다오 조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보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